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놀입니다. 자, 오늘 그 장보는 남자 시간에는 저 땅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 관련돼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뭐 상하수도를 하나로 묶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상수도, 물 쓰는 거, 요금 내는 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수도 관련된 부분도 사실 금전적인 비용이 있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뉴스에서 왕왕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싱크홀, 이 관련돼서 하수 처리 문제, 또 노후된 관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쪽에서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관련 종목을 좀 이끌어내보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바로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면 조사, 영향력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우리 사실 하수관이 너무 오래된 게 많죠. 50년 넘은 것도 있고 30년 넘어선 것은 교체된다라고 한다면 50년 넘어선 건 이건 이미 벌써 교체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땅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최근 4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발생된 싱크홀의 어떤 좌표를 표시한 건데요. 그게 최근 들어서 부쩍 좀 민감하게 느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죠. 여기 좀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14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이쪽에 송파구 이쪽에 좀 많이 언급돼 있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다 분산돼 있습니다. 강서구부터 송파구까지. 이 싱크홀이 최근 들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단순하게 거기가 함몰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관련돼 있는 것에 하수 연결돼 있는 부분, 또 물론 이제 그게 지하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복잡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시켜 놓고 오른쪽에 화면 나와 있는 대로 땅 및 뇌관, 노하수구. 노하수관 자체가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하수관은 그 돌이었죠, 돌. 콘크리트 같은 돌갈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뚫리게 되면은 사실 또 금방 물에 의해서 그 많이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은 뚫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뭔가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 48%. 절반이 30년 이상 됐으니까 절반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절반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서울시 하수관 전체의 길이가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갔을 경우에 그거에 12번 왕복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불거져 있다면 이거는 당장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으로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 넘은 그런 낡은 하수관들이 진짜 많이 여기에 포진돼 있는데 이 포진돼 있는 이런 것들을 안 바꾼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고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름철만 되면 우리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죠. 이것도 역시 서울 시내 한복판, 이순신하고 동상 서 있는 광화문 한복판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는 그거를 하수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물이 내려가다가 역류 현상을 일으켜서 다시 도로 위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하수관을 지금 하수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물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게, 물론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어 놓고 하지만은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 다 빼내고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름철만 되면은 시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내용이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오는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일본 자료를 제가 좀 모아놨는데 이게 그 하수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하에 필요합니다. 그냥 하수관 놓고 물 빠져나가게 해놓고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저류 탱크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한 모습인데 그런 것도 우리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하수관 자체가 교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노하수관이고 교체 하수관을 표시한 건데, 노하수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뭐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돌, 그죠? 이쪽은 금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 길 겁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시장 상황과 맞물린다면 뭐 수익성이 호전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좀 평가될 수 있고, 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자, 이게 얼마나 큰가 하고 사람이 서 있는 걸 비교해 봤어요. 이게 그 하수관인데 사람 크기만 하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예전 거는 암만 커도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를 위해서는 분명히 큰 하수관을 땅에 묻어야 될 테고, 뭐 이런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될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서울서 부산 16번 왕복할 정도라면은 그 많은 길이를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거나 한 달 만에 끝낼 수는 없겠죠. 어떤 스케줄이 나온다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한 공사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그게 또 꾸준한 스테디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어떤 전시회에서 신제품, 그 하수관 신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암만 그 전시되어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서 땅에 묻어서 효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뭐 30년이다 아니면 20년이다 내구성이 딱 지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시스템이 체계화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하수도로 나가는, 그러니까 하수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하수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더러운 물을 좀 그래도 걸러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하수가 깨지고 망가지고 해서 물이 옆으로 새고 땅이 약해지고 그게 싱크홀로 연결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자체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줄어들겠죠. 정상적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뭐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중간에 새지 않고 뭐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이러한 하수 처리 시설에 연결되는 하수구를 깨끗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뭐 전국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하수 처리 보급률이 우리나라 얼마 정도나 될까 하고 봤더니 2013년에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면서 2011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급성장해서 2010년부터 90%를 넘어섰거든요. 그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92%까지 보급률이 돼 있는데, 이 보급률이 중요할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새로 교체되는 게 중요할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보급률보다는 아무래도 새로 교체되는 쪽에 무게를 실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 없이 하수구 교체, 뭐 서울시에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불가능하겠죠. 자, 왼쪽 게 뭐냐면 하수도 재정 수입,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하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많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수 처리 시설이 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중간에 깨지고 뭐해서 혼란스럽게 되면은 이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잘 연결시켜서 깔끔하게 하수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종목들이 좀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할 겁니다. 이건 인상 안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가정용 37%, 근데 2017년에 94%로 엄청나게 올리겠죠? 이렇게 올려야 된다면은, 올리는 시점이 이슈화 된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많이 올린다라고 뭐라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을 보면 한국주철관부터 해서 뭐 뉴버텍까지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주철관은 하수관 처리, 하수관 생산 관련된 부분, 주철관, 철관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코론글로벌은 사실은 수철이 관련된 기업이죠. 수철이 관련돼 있는. 근데 이게 수철이기 때문에 그 큰 카테고리 안에 하수도까지 연결시키면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장과 연결시켜서 종목의 변화를 잘 감지해 보자. 자, 그래서 오늘은 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장을 봐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